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인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자, 그리고 요즘 이 코인 시장이 살짝 좀 지지부진합니다.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마지막엔 제가 좀 보고 있는 좀 대차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을 공개해 드릴 테니까 영상 단 1초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이 비트코인을 볼게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상당히 탄력적인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 근래에 들어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실망을 하셨을 텐데요. 근데 이거는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뭐 메이저 코인, 준메이저 코인, 그리고 알트코인, 잡코인 모두 다 지금 똑같은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급등하는 코인 나오고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급등하는 코인이 지금 뭐 모스코인이라던가 골렘, 그리고 뭐 커크체인, 뭐 엘프 이런 코인들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뭐 이더리움 이 네임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코인들은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코인들이고 뒤늦게 후발주자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야 서서히 지금 상승이 나타나는 거지, 그 전에 미리 움직였었던 코인은 상당히 좀 재미없는 좀 조정을 보여주는, 그게 가격 조정이 됐든 기간 조정이 됐든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느냐?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선 첫 번째, 최근에 불거졌던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이 가상 자산세이죠. 자, 민주당에서 이거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지금 이 가상 자산세에 대한 영향으로 주말도 그렇고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게 위아래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어제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 보류로 결정을 하면서 일단 지금 뭐 지금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 악재는 뒤로 좀 미뤄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 금리입니다. 자, 미국 연준위원회 11월 회의에서 금리 향후 점진적 인하 적절 판단이라는 기사 제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현재 12월 달의 금리를 여러분들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코인 시장이 정말 저점을 찍고 상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예요? 첫 번째, 바로 이 금리 인하입니다. 자, 금리 인하로 인해서 코인 가격들이 서서히 회복을 보여주고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 반감기죠. 반감기 같은 경우에서는 그동안 역사적으로 패턴을 보게 된다면은 6개월간의 조정, 자, 6개월간의 조정을 거치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보이는데, 그게 10월 달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 코인이 본격적으로 11월부터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고, 세 번째, 바로 이 트럼프이죠. 자, 트럼프가 이 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이 친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선거도 승리를 하고,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앞세워 코인 시장이 상당히 단기적으로 불장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찬물을 끼얹은 게 바로 첫 번째 가상 자산세이고, 그리고 바로 이 금리 동결이라고요. 자, 그동안 우리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코인 시장이 좋아졌었는데, 여기에서 한 차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실망감에 미리 좀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금리 동결 같은 경우에서는 단기적인 영향일 가능성이 크고요. 내년 2025년에는 또다시 금리 인하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지금 이 비트코인, 여러분들 악재 같은 경우에서는 서서히 해소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호재 같은 경우에서는 끊임없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악재가 나오더라도 단기적으로 단발성으로 끝일 가능성이 높고, 호재 같은 경우에서는 지속적으로 탄력을 받아서 크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이번에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어떤 지금 시나리오, 히스토리를 또 생각하고 있느냐. 자, 내년에 여러분들 트럼프가 취임식을 하겠죠. 그 전까지는 코인 시장이 생각보다는 조금 지루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 왜 그러느냐? 트럼프는 자기가 이번에 선거가 승리하면서 코인이 급등, 불장이 찾아온 것을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이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번 12월 때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취임식 이후에는 또 한번 내가 취임을 한 다음에 코인 불장이 왔다. 이런 히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취임식 이후 또 한번 코인 시장은 좋아질 수가 있다. 그 전에는 좀 일시적으로 물론 급등하는 코인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한 차례 쉬어가는 그런 모습도 여러분들 예상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본다라면은 이 도미넌스 차트를 보시더라도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자금에 대한 이탈 여부가 여러분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여기에서 빠진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조정은 충분히 여러분들 예상을 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둘 중에 하나는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차피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또다시 상승세 신고가를 경신하기 위해서는 이런 가격 조정이 됐든 이런 기간 조정이 됐든 조정이 나와야지만 결국에는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 시장은 어차피 방향성은 위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 기간 조정이냐 가격 조정에 대한 문제이지, 여기서 여러분들 코인 시장 또다시 떠나버리면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다시 한번 도미넌스가 조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재미없는 장이 나와주고 있지만, 여기에서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 한 반등이 나올 경우에서는 보다 또 한번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조금 고점 부근에서 쉬어가는 모습이죠. 근데 저점에서 잡았던 분들은 이렇게 올라가면 뭐예요? 단기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은 매도 물량이 출회되는 것은 여러분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고점 찍고 다시 한번 추세를 이탈하거나 크게 밀린다거나 그런 걱정은 여러분들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분으로, 쉬어가야 되는 명분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것 뿐이지 큰 그림에서는 여전히 우상향이라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여러분들 그냥 큰 걱정 없이 그대로 홀딩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바로 이런 알트코인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알트코인들, 어떤 코인들을 지금 주목을 해야 되냐. 자,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주식이랑 비슷한데 대형 코인, 중소형 코인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특히나 바로 이런 중소형 코인들이 어때요? 대형 코인보다는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자, 가격이 낮은 저가 코인이 고가 코인보다 수익률이 더 좋다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아마 몸으로 체감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 일주일 동안에 많이 오른 알트코인이 자, 거기에서 올라타는 것이 굉장히 훌륭한 좋은 전략인데, 자, 일단은 지금 올라가지 않은 코인에서 기다려가지고 결국에는 올라갈 때 이 먹는 포 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또다시 지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처럼 일단 1차적으로 오른 코인, 거기에서 가격 조정이 나오는 코인, 어차피 방향성은 결정되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코인에 올라타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자, 여러분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것이 급등 이런 곳에서 올라타라는 게 아니에요. 상승 추세에 편승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일주일 동안 가파르게 오르는 코인, 자, 그 중에서도 가격 조정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코인,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코인에 여러분은 올라타는 것이 좋고요. 자, 나는 조금 더 싸게 잡고 싶다, 안전적으로 나는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 오르지 않은 코인, 지금에서야 뒤늦게 후발주자로 오르는 코인들 보세요. 자, 지금 제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스코인도 다른 코인에 비해서 올라가지 못했었죠. 소외를 받았었던 코인인데 결국에는 뒤늦게 후발주자로 급등을 보였고요. 쿼크 체인도 마찬가지죠. 상당히 지루하게 다른 코인이 정말 100% 200% 급등할 때 올라가지 않았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뒤늦게 후발주자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코인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언제 급등할 수 갈지 모르는 좀 시간이 여러분들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점. 근데 나는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코인에 비해서 안 오른 코인 공략하시면 될 거고요. 그런 코인도 제가 선정해서 앞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코인 3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바로 이 엘프코인인데요. 자, 엘프코인 보시게 되면은 이 엘프코인 역시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코인처럼 좀 후발주자로 움직였었던 그런 코인이죠. 자,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재선에 성공하면서 이번에 선거에서 승리를 보이면서 모든 대부분의 코인들이 급등을 보였습니다. 자, 근데 그 와중에 엘프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여전히 오르지 못했었던 그런 코인이었는데 드디어 이번에 월요일날 정말 장대 양봉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 180도 다른 모습으로 초급등을 보였어요. 자, 근데 화요일 그리고 오늘 수요일 장대 음봉과 그리고 오늘도 음봉 캔들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왜 이 코인을 가지고 왔느냐. 자, 아까 전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고 거기에서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시그널이 떴을 경우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엘프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을 때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대량의 거래량을 수반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날과 세 번째 날 보자고요. 우리가 캔들만 보는 게 아니라 캔들보다 더욱더 신뢰도가 높은 거래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장대 음봉이 나왔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 음봉 캔들을 보게 되면은 전일에 들어왔던 거래량에 비해서 상당히 미비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다는 것은 전일에 들어왔었던 매수 주체자, 자, 이 매수 주체자 여러분들 누구겠어요? 바로 세력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이 세력이 들어왔는데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큰 장대 양봉을 만들었고 급등을 했었죠. 근데 두 번째 날 음봉으로 밀려가지고 지금 파는 사람이 많았을 텐데 거기에 비해서 거래량이 적다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매수 주체자 즉 세력이 매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일반 개인 투자자가 겁먹어서 매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누가 흡수하냐? 바로 또다시 이런 세력 매집 이 매수 주체자가 매집을 하게 돼요. 자, 매집을 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한 번 날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튿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도 오늘은 더욱더 거래량이 덜 터졌어. 그만큼 이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나갈 만큼 나갔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세력들의 일반적인 시나리오는 개인 투자자를 떠끌고 거기에 대한 물량을 다시 한번 매집하고 올리는 것을 기본적인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개인 투자자가 많이 더 이상 없구나. 물론 있겠지만은 그래도 많이 나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올리는 것이 기본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장 여러분들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급등할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엘프코인이고요. 추세도 이제는 역별에서 정배열로 전환되고 있죠. 자, 121선을 그동안 돌파하지 못하다가 이제는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있고요. 정배열로 전환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자, 정배열로 전환되고 있는 초입 구간, 상승 추세의 초입 구간, 즉 매도보다는 매수세가 우위를 점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저점에서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급등할 때는 절대 쫓아가지 말라고 당부의 말씀 정말 지겹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렇게 떨어질까봐 그래요. 결국에는 올라가는 코인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등하는 거에 현혹되어서 내동매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급등 나온다? 여러분들 코인 많아요. 다른 코인으로 지금 공략하시면 되는 거지 굳이 이런 코인 쫓아갈 필요가 없다고요. 잘못하다가는 지금처럼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은 급등하는 이런 엇박자가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엘프코인 충분히 조정이 나오더라도 메리트가 있고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캔들과 이동평균선 거래량 패턴 모든 게 다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엘프코인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두 번째 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렘. 자, 골렘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골렘 같은 경우에서도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F와 상당히 비슷한 패턴인데, 자, 이틀 동안 위에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마감을 되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음봉 캔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위에 꼬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 매도의 물량이 출회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점에서 잡았기 때문에 급등하면 뭐다?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긴다. 그리고 직전에 물려 있었던 분명 이 구간에서 물려 있었던 분들 계시겠죠. 그러면은 뭐다? 본전가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본전가에 오면은 그동안 몇 개월 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심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은 저점에서 잡았던 분들, 고점에 물려있던 분들 양방에서 매도 물량이 출회되니까 이처럼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에 꼬리가 달리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역시나 지금 이 골렘 같은 경우에서도 바로 전에 정배열로 전환되고 거래량 증가하고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그 단기간에 200%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정배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급등하는 패턴은 만들어졌어요. 자, 지금 현재 위에 꼬리가 길게 달렸지만은 오늘 음봉 캔들 나왔고 거래량 어때요? 역시나 적게 터졌죠. 자, 이것도 이미 방향성은 정배열이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매수세가 우위를 점하고 있고 조정 나올 경우에서는 뭐다? 이런 구간에서는 모아간다라면은 절대 비중 한 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있죠. 항상 분할 매수와 그리고 분할 매도가 습관화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분할 매수로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조정 나올 때마다 평균 단가는 낮추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중은 높아지고 한 번 갈 때 대차게 가면은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미리 이런 시나리오를 여러분들 계획을 짜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골렘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에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이미 바로 전에도 21선 부근에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서서히 몰아간다라면은 여러분들 반등 나왔을 때 크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골렘 보시면은 이미 이 골렘도 과거에 급등했었던 그런 끼가 있는 코인이죠. 한 번 갈 때 대차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자, 주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 보시더라도 지금 이때도 그렇고 최근도 그렇고 한번 탄력 붙으면 크게 붙는다고요. 2,000원 돌파하면 어디까지 간다? 직전 고점까지 갈 것이고 지금 많은 분들이 불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직 불장 오지도 않았어요. 자, 불장 온다라면은 직전에 있는 매물대, 자, 매물대 소화하고 충분히 신고가 경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형성되어 있는 이 가격은 뭐다? 그냥 지나가는 가격일 뿐이다. 자, 그래서 저점에서 잡고 싶으신 분들은 쫓아가지 마시고 지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공략하신다면은 큰 수익을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보고 있는 관심 코인, 자, 골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코인, 자, 스테픈입니다. 자, 스테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좀 천천히 움직이고 있어요. 뭐 급등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단기간에 급등하는 코인 물론 좋아요. 하지만 이런 코인보다는 지속적으로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이렇게 상승 추세가 타면서 파동을 그리는 코인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길게
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고, 특히나 초보자 분들은 더욱더 쉽게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매일같이 급등하는 코인 보기에는 좋죠.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게 나오거나 급등할 때마다 어떻게 된다? 손가락이 근질근질 거린다. 왜? 매도하고 싶어서 대응하기도 쉽지도 않고. 하지만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코인은 대응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대응하기가 수월하고 수익률 면에서도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테픈 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뭐 지금 이틀 동안 조정이 나오고 오늘 반등에 나오고는 있지만은 뭐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 뭐 내일이라도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서 조정을 보여준다라면은 지금 좋은 가격대에서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직전 고점, 자, 이런 부분, 자,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은 뭐다? 세력에 대한 매집이고, 세력에 대한 매집이기 때문에 곧 상승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거래량 증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직전 고점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라인이 강한 저항선이었다면은 이제 강한 지지선으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조정이 나온다면은, 아니면은 현재 시점부터는 충분히 분할로 들어간다라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엘프, 골렘, 스테픈 이렇게 세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세 종목 좀 유심 있게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하고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여러분들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